안녕하세요. 에듀윌 주간 자소서 윤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도로공사 채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채용 공고야 여러분들이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채용형 인턴으로 인원을 뽑게 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체험형 인턴이 아니라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근무 기간을 거쳐서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형태의 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채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도로공사 자소서 문항이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천자 기반으로 작성이 되던 문항이 700자 기반으로 글자 수만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 인지를 하시고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도로공사 자소서 1번 문항부터 4번 문항까지 쭉 살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작성을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가이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항입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렸던 경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00자로 글을 적게 하고 있는데, 업무 처리 시 의사결정을 내렸던 과정과 이를 위해 활용한 자료들에 대한 기술과 의사결정 시 고려했던 대안들과 최종 결정한 근거에 대해서 기술하라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업무를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능하면은 조직이나 팀의 일원으로 성과를 만들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글을 작성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이 내려지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자소서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류의 자소서에서 여러분들이 꼭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1-1과 1-2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1-1에 해당하는 내용과 1-2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리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면접 과정에서도 활용이 될 여지가 있고, 이거 기반으로 면접의 질문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글을 봤을 때는 1-1의 어느 일정 부분의 내용, 1-2의 어떤 일정 부분의 내용을 작성을 하는데, 그때 각각의 두 개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글을 쓰는 것보다는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분리해서 글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창시절의 경험 중에서 특정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던 경험을 하나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글을 두 가지 방향에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쉽게 글이 작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물어보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어필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내가 활용한 나의 역량, 나의 능력을 꼭 어필해야 되는데, 직무기술서 기반으로 자소를 작성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그 대상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스토리마다 어떠한 역량이나 어떠한 능력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를 어쨌든 실제로 얘기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직무기술서 상의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00자짜리의 자소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기술 기반으로 키워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과 자료 수집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으로 분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글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전체 글을 아우르는 서론을 작성을 해도 되고, 이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무방한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00자가 글자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과 1-2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소제목을 이용해서 내가 글을 분리해주는 그런 작업만 해주시면은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반으로 한번 글을 작성하는 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서 자료 조사 능력과 실제로 그 다음에 기획 능력,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획 능력이라는 키워드를 실제로 도로공사한테 어필하는 형태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학창 시절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봉사활동을 가서 뭔가 물건을 기획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자료를 사전에 이제 기획을 하고 갔는데 자료를 다시 재수집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 수집을 해서
의사를 결정을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들이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뼈를 잡은 다음에 이거를 그냥 연결해서 글을 작성해주면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글을 작성해주면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천자 기반으로 나온 스토리텔링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결하게 줄여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글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갈씩과 제목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갈씩으로 이러한 두 갈씩을 붙여주고 또 하나의 두 갈씩으로 또 다른 형태의 두 갈씩을 붙여주면 글의 완성. 그래갖고 첫 번째는 인도를 알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디어 상품들을 현실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현지에 적용했던 과정으로 두 개의 두 갈씩을 바탕으로 이러한 글들을 쓴 다음에 합쳐주시면은 700자짜리 글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스텝 1과 스텝 2가 합쳐지는 구조면 좋을 것 같고요. 글자 수가 좀 많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유의 글은 핵심 위주의 중요한 전달만 진행이 되면 되고 제목과 두 갈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빼먹으시면 안 되고 요 안에 스토리라인에서 글을 조금 더 줄여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글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복잡하게 얽힌 과제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자, 그냥 이거는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어떤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과제를 해결했던 경험이긴 한데 인과관계에 대한 접근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형태의 글의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은 좋은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개의 문항에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 1과 스토리 2를 조합하는 형태의 구조보다는 하나의 스토리를 두 개로 분리해서 쓰는 구조의 그런 글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글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쭉 스토리 라인을 끌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한 과정이 있으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글을 구성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제기를 할 때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상의 특정 어떤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갖고 그 역량이 있음을 증명하는 글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글의 뼈대를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350자짜리 글 두 개를 스토리텔링을 할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글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이 있었네요. 학생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버디 프로그램 상황이죠. 자, 그래서 상황, 문제, 행동, 결과에 스토리라인을 잡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잡았죠. 그래서 우리가 식목일 행사를 기획한 다음에 그 행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또 어려움을 쭉 찾았습니다. 그래서 앞단에는 원인 분석이 쭉 이루어졌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이유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끌고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 그래서 기획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운영하는 과정으로 글을 전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글을 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첫 번째 스토리 라인이 잡히게 될 거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두 번째 이렇게 이제 행위적인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형태 아까 전에 뼈를 만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을 붙여서 스토리 라인을 잡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두 갈씩으로 실제로 이러한 기본적인 두 갈씩을 제시한 다음에 글을 완성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항도 마찬가지로 두 갈씩을 제시한 다음에 글을 완성을 시켜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1, 2번 문항들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1-1, 1-2, 2-1, 2-2 이런 식으로 글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자소서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각각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내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글을 전개해 주시는 게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글을 써주시면 조금 더 전달력도 높아지고 기관이 원하는 글을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자신과 이견을 가진 상대방과 협상해서 모두에게 유리한 최종안을 도출했던 경험을 적어야 되는데 아까 포맷은 똑같습니다. 3-1, 3-2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글 같은 경우에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글이 한 350자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합의안 도출이 돼서 이런 합의안을 도출한 이유와 이게 왜 서로에게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어필하는 과정들이 또 350자 정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350자짜리 글을 완성한다라는 느낌으로
글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시면은 효과적인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으로 글을 정리하시고 굳이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1-1과 1-2에 또 2-1과 2-2에 글을 적었던 내용의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같이 뭔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이견은 상대방이 빌런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형태의 이견이 아니라 서로 간에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조율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조율을 통해서 좋은 합의안을 끌어내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별 과제 같은 걸 할 때 각자의 견해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좋은 점을 잘 살려갖고 최종 안을 만들어냈다든지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실제 협의를 하고 포용적 사고로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데 집중해 주시면은 충분히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오류 없이 성공적으로 과제 또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경험을 아래 항목에 따라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오류나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업무의 특성 및 주의를 기울였던 행동, 그 다음에 진행 과정별 치밀하게 처리했던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야 되는데, 먼저 이런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오류를 최소화시키려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오류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오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별 과제나 프로젝트를 과정별로 좀 분리해 갖고 작성을 하면은 충분히 쉽게 작성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50자씩 2개를 적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1에다가는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오류의 모습이 보였는지, 그래서 오류가 어떤 이유로 발생할 것 같았는지,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예상이 됐든지 아니면 오류가 발생을 했든지 그런 형태로 해갖고 그런 것들을 주의를 기울였던 행동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행동까지 기술하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다, 이런 원인으로 오류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이런 이유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또 350자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은 쉽게 글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공사 자소서 글자 수가 300자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여러분들이 작년 대비해서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사실 글을 적기에 굉장히 쉬운 자소서이기도 하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갖고 내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그 경험 속에서 어떠한 역량이 개발이 됐는지만 정확히 기술해주면은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 도로공사 자소서를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는 다른 자소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은 에듀윌.